입주 지연이 되는 건물의 경우는 하자가 많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해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까? 해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수분양자들이 지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거를 설명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계약 해지가 되면 대출 받으신 중도금도 해결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입주 지연 사태로 내가 이거 아파트 분양받은 거 취소하겠다 싶으면 승소할 수 있군요. 가능합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정말 많은 분쟁 그리고 속이 터져서 막 애달게 호소하는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피스텔이나 지산 그리고 생활용 숙박시설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걸 계약을 하고 입주를 기다리다가 입주도 지연되고 또 가끔 하자도 많아서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해지가 안 됩니다. 해지를 안 해주죠. 그런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상 도와주실 변호사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성의 박순애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뭐 많이 승소를 해보고 또 많이 재판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에게 온 제보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그 사건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땡땡지구 오피스텔 계약자입니다. 8월 말 입주 예정이었지만 미뤄지고 아직 준공도 안 났습니다. 입주 예정일 이후 3개월, 대출 만기 상환 기간 중 1개월이 더 지났고 9월분 이자도 저희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은행에서 대리로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저는 완전 부동산 초보이고 오피스텔이 수익성이 없는 것도 모르고 완공되기 전에 매매할 계획이었지만 경기 악화로 안 되었고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사실 중도금 대출 받은 만큼 전액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잔금도 모으고 다 대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엽줍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람 하나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에게 이런 메일은 많이 오는데요. 최근에 온 메일이거든요. 변호사님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이면 보통 분양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고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약정 해제를 할 수 있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위약금까지 10%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 계약서에서도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제 사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마 입주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고 3개월 경과 후에는 약정 해제권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분양계약서를 우선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법에 나와 있고 어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저런 이유와 여러 가지 정황을 계속 대비시켜 가면서 계약 해지를 안 해줍니다. 계약 해지를 안 해주는 경우에 현장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아파트의 경우는 뭐 굳이 계약 해지를 할 필요 없이 입주 지연이 되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피스텔이랄지 특히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경우는 뭐 값은 비싼데 그 가치를 못하니까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실망하고 또 입주 지연까지 생기고 하자까지 생기면 정말 거기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해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까? 해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선은 수분양자들이 지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거를 설명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서 살펴보시고 입주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고 보통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하면 약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승소 가능하시고 다만 그 이제 시행사에서 입주 예정일 변경을 동의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동의를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때 동의를 해주시면 이제 소송은 못 하시고 이제 동의를 안 해주시면 우리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있는 최초 입주 예정일을 기준으로 입주 지연을 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막 짓다가 죄송한데 입주가 한 2달, 3달 늦어질 것 같습니다. 뭐 한 4개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 왔는데 그걸 해주세요. 그런데 안 해주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계약자가 건물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계약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법에서 입주 예정일을 정하라고 한 이유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고려하여 시행사가 결정을 해라. 어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지. 네. 그 기간이 입주 예정일이고 이 기간을 수분양자랑 계약을 해서 정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7, 8월에 장마가 있고 이제 한파의 경우에 이제 공사 못하는 기간 요런 다 것까지 정해서. 다 정해서 너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사가 정한 것이고 입주 예정일 플러스 3개월 이상 이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공사 기간을 주고 그때서야 이제 해지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요거는 최소한의 그 수분양자가 건물을 못 보고 계약한 거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네. 그것마저 못 지키면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네. 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최근에 맡은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입주 지연 사례가.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지연일을 올해 1월로 알고 계셔서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올해 1월 말로까지 이제 맞춰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시행사에서 뭐 이제 공정이 늦어졌다 하면서 그 6월에 입주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이분은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갑자기 6개월 동안 살 집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임대차 계약을 보통 1년, 2년 기준으로 하지 누가 6개월 기준으로 그렇게 안 계약을 해주잖아요. 해주는 집주인이 없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최소인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은 또 일단은 묶여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갈 집에 네.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하기에는 돈이 없고 그래서 이제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단기 월세는 기본보다 또 월세를 2배, 3배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문제는 6개월도 또 확실히 6개월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계약 해제 요청한 상태입니다. 계약 해지 요청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분들 왜 자녀분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런 네.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럼 어떻게 학교 못 보냅니까? 그래서 지금 전학도 신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서 지금 계속 못 옮기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 네. 단기 월세를 있으면서. 네. 보통 입주 지연 문제로 이걸 내가 분양받는 걸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파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게? 보통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없는 편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지금 진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 이상 입주가 지연돼서 의회까지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와서 최근에 저희 법인에서도 입주 지연으로 계약 해제했습니다. 아, 계약 해지 승소한 거네요? 네, 승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 지연이 어떻게 이게 1년을 갈 수 있습니까? 시행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코로나 사태로 뭐 자재도 부족하고 공사비도 상승하고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도 행사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렇게 주장은 많이 하지만 그 불가항력 사유는 일단 판례에서는 다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야, 이렇게 아파트도 입주 지연 사태로 내가 이거 아파트 분양받은 거 취소하겠다 싶으면 승소할 수 있군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네. 아파트의 승소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결국은 그 아파트도 승소를 하신 거군요. 네, 승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주 지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파트의 계약 해지를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분양가보다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주거용, 뭐 오피스텔이랄지 특히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입주 지연 나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네, 그죠? 그 이유는 이제 값이 오히려 떨어지니까 내가 떨어진 가격에 분양가를 다 주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기본적인 심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로 만약에 입주 지연 이유로 고소를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사유와 상관없이 일단은 입주 지연으로 인한 해제권은 약정 해제권이기 때문에 뭐 저희 개별적인 사유를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계약서에 문구가 있고 이제 계약서는 또 처분문서라서 엄격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입주 지연이 뭐 한 달 정도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조금 신호칙 위반으로 이제 질 수는 있지만 뭐 6개월 됐다, 1년 됐다. 그 정도는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불가항력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뭐 IMF로 자재 수급이가나 계절 문제 뭐 그런 문제는 다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제 인정을 안 해요? 시행사들이 엄격하게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시행사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엄격히 다 이미 그 입주 예정일을 정할 때 이미 고려가 돼 있고 너네가 이제 우월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 감안해서 정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제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거는 계약 해제가 돼야 되는 게 맞고 입주 예정일이 오래됐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처럼 지출할
조절하지 않아도 되는 월세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위약금 10%를 다 저희는 받아야겠죠. 이제 그 대신 다만 이제 계약 해제는 해주시는데 위약금 1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주면은 약간 이제 시행사가 조금 뭐 파산이 나거나 재정적으로 힘들면 그런 경우에는 위약금 정도만 감액해주시고 해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해지는 해주시고요.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영상에서 상가 분양을 받고 정말 이건 뭐 진짜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을 만큼의 위기에 왔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시행사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네. 상가의 계약 해지는 어떤 요건을 가지면 해지할 수 있습니까? 상가도 일단은 지금 이렇게 입주 지연의 요건을 갖추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입주 지연의 네. 요건만 갖추면 오히려 네. 승소할 수 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입주 지연도 입주 지연이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파주 갔을 때 지금 이 영상 이제 잠깐 보시면 보시면 툭 튀어나오고 삐뚤어져 있죠. 그런데 벽체가 저쪽 한 중간층 이상부터 보면 구불구불해요. 지금 여기 벽체 보시면 상단 쪽으로 쭉 보시면 천장에 예, 천장이 구불구불 지렁이 같죠. 이게 이런 벽체가 있나요? 이건 왜 이러는 거죠? 이게 지금 최상층인데도 이 정도인데 중간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해져요. 바닥 쪽으로 보시면 저기 툭 튀어나와 있죠. 예. 바로 이 영상에 나오는 이 부분들 하자가 너무 많아서 이걸 우리가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 분양자분들이. 그런데 지금 계속 소송 중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승소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승소할 수 있고요. 그 입주 재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입주 예정일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밤에도 공사를 하고 주말에도 공사를 하고 무리하게 뭐 두세 달 안에 이제 입주 예정일을 맞추려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이제 뭐 입주 지연 발생한 이유 중에 이제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입주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사비가 이제 전에 업체랑 계약한 금액이 있는데 위약금 지급하고 이제 시공사가 바뀌다 보니까 네. 최종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었던 질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기간도 촉박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 지연 문제는 단순히 뭐 몇 달 늦게 들어가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이 아파트가 실제적으로 안전하냐, 선분양에서 돈을 먼저 낸 계약자가 이 아파트를 믿고 생활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일단 입주를 하면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금액이 또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고 일단 한번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 수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입주 지연 부분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입주 지연 문제가 단순히 기간이 늘어났다의 개념이 네. 아니고 그 안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입주 지연이 되는 건물의 경우는 하자가 많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더 꼼꼼하게 잘 짓느라고 이게 입주가 네. 지연이 됐어 라는 개념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좀 맞춰야 될 자. 네. 계약 해지되면 네. 안 되니까 네. 빨리 올라 하다 보면 이게 파주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는 피사의 사탑인 줄 알았거든요. 이 선이 똑바르지가 않아. 그리고 그 복도 로비에 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예술이던데 막 굴곡이 이렇게 졌더라고요. 원래 똑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걸 수분양자분들이 그거가 너무 위험하다. 이런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들어가서 승소할 수 있다 이거군요. 자, 변호사님으로서 입주 지연 때문에 또는 하자 문제로 인해서 속그리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에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자를 측정하는 방법도 이제 아주 그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많은 하자를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 하자 문제나 입주 지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분양계약 체결하실 때 입주 예정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입주 예정일에 들어가실 수 있는지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다 살펴보시고 꼼꼼히 계약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사에서 대출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주 예정일 동의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연장만 하는 건지 입주 예정일 동의서까지 받는 건지 그것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 지연으로 계약 해지가 되면 대출 받으신 중도금도 해결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돌려받는 거죠? 네,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는 거죠. 네. 그렇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거군요. 네.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잘 사서 행복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게 뭐야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항상 나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영호TV 오늘도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 이런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게 결국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리스크를 줄이고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귀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